용접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금속 휴멸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흔한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금속 휴멸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현장 책임자분들과 전문가분들을 위해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침에 출근할 땐 정말 멀쩡했던 용접공이 퇴근하고 집에 가니까 갑자기 막 오한이 들고 온몸이 쑤시는 거예요. 꼭 심한 독감처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음날 아침엔 언제 아팠냐는 듯이 싹 났습니다. 이 이상한 하루살이 감기, 과연 정체가 뭘까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금속 흉열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통 용접할 때 나오는 걸 용접 연기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 그 실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연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 미스터리한 증상을 일으키는 범인은 연기라는 가면 뒤에 진짜 정체를 숨기고 있죠. 지금부터 그 가면을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네, 바로 용접 흉입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이건 기체가 아니에요. 아주 미세한 고체 입자입니다. 크기가 0.1에서 5 마이크로미터밖에 안 되는데 바로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알갱이들이 모든 문제의 시작인 거죠. 이 크기가 얼마나 작은 거냐면요. 우리 머리카락 굵기가 보통 한 7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1차 방어선인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 같은 곳에서 전혀 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우리 폐 가장 깊숙한 곳, 폐포까지 쑥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위험한 흉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특히 금속흉, 열효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인 산화아연흉은요, 딱 이 4단계를 거칩니다. 조선소나 건설 현장에서 흔히 쓰는 아연 도금 강판 있죠? 여기에 7,000도가 넘는 어마어마한 아크열이 닿는 순간 표면에 있던 아연 코팅이 그대로 증발해버려요. 그리고 이 아연 증기가 공기 중 산소랑 만나서 식으면서 미세한 고체 입자인 산화아연으로 변하는 겁니다. 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세 입자가 어떻게 생기는지는 알았어요. 그럼 이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노출되는 순간부터 회복하기까지 그 과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루살이 감기의 미스터리가 완전히 풀립니다. 흉을 많이 마시고 나서 불과 4-5시간만 지나면 갑자기 몸살 감기처럼 으슬으슬 아파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8시간에서 12시간 사이에 오한, 고열, 피로감으로 증상이 최고조에 달했다가 정말 신기하게도 하루 이틀 푹 쉬고 나면 특별한 후유증 없이 싹 낫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나타났다가 빠르게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금속 흉열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하지만 이게 그냥 기침 좀 나네 하는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머리도 아프고 속도 메스껍고 목도 따끔거리죠. 근데 진짜 힘든 건 온몸을 두들겨 맞는 듯한 신경통과 극심한 피로감이에요. 말 그대로 작업자의 일할 의욕과 능력을 순식간에 앗아가는 아주 무서운 전신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금속 흉열 자체는 며칠 쉬면 낫는 회복이 가능한 급성 질환이 맞아요. 하지만 이걸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급성 노출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럼 결국 회복이 불가능한 영구적인 폐 손상, 우리가 진폐증이라고 부르는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급성과 만성의 차이, 이걸 명확하게 알아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명백한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또 우리 동료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문제만 이야기할 수는 없죠. 지금부터 가장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 바로 3단계 방어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짜 안전이라는 건요, 방어선 하나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흉이 만들어지는 발생원, 흉이 퍼져나가는 환경, 그리고 작업자 개인, 이 세 개의 방어막이 겹겹이 쌓여야만 완벽한 보호가 가능한 하나의 생태계 같은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첫 번째 방어선은 바로 발생원 제어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애초에 흉을 만들지 않으면 마실 일도 없다는 가장 근본적인 접근법이에요. 예를 들어 용접하기 전에 그라인더로 아연 코팅을 미리 싹 벗겨내거나 흉이 덜 나오는 용접 재료를 쓰고 전류를 너무 높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흉 발생을 100%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면 그때 2단계 환경 제어가 필요합니다. 흉이 용접부에서 피어올라서 작업자의 얼굴 쪽으로 오기 전에 강력한 국소 배기 장치로 바로 앞에서 싹 빨아들이는 거죠.
만약 이것도 어렵다면 작업장 전체의 공기를 계속 순환시켜서 공기 중의 띰 농도를 안전한 수준까지 묽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바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개인보호구입니다. 1, 2단계 조치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흉으로부터 작업자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죠.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특급 방진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탱크 내부처럼 환기가 아예 안 되는 곳에서는 외부의 깨끗한 공기를 직접 불어넣어주는 송기 마스크 착용이 법적으로도 필수입니다. 바로 이 그림처럼 말이죠. 1단계에서 흉 발생 자체를 억제하고 2단계에서 흉이 퍼져나가는 경로를 차단하고 3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개인을 보호하는 이 세 겹의 방어막이 동시에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완벽한 안전이 만들어지고 위험은 효과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안전은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작업의 핵심이고 결국 생산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이 곧 최고의 생산성이다. 왜냐하면 결국 일하는 사람이 건강해야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책임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3단계 방호 체계를 현장에 실제로 구축하고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흉 발생원을 미리 관리하고 환기 시스템을 확실히 가동하고 작업자에게 올바른 보호구를 지급하고 또 착용하게 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금속 흉열. 분명 작업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질병이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100% 예방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이 설명이 끝나면 잠시 여러분의 작업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지금 당신과 당신의 동료를 지켜주는 방어막은 몇 겹으로 또 얼마나 튼튼하게 작동하고 있습니까?